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어플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찍힌 숫자, 정말 여러분의 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고 내 비밀번호를 눌러야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 돈이지.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순간 법적으로 그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은행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그것도 가장 힘없는 채권자가 될 뿐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거나 정부가 시스템을 끄는 순간 그 숫자는 단 1원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강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닥쳐올 현금 없는 사회, 즉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완벽한 통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딱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정부와 은행이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선뜻한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둘째, 남들의 계좌가 동결되어 길바닥에 나앉을 때 유유히 내 자산을 꺼내 쓸 수 있는 확실한 경제 방공호를 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언론은 떠듭니다. 공존 없는 사회, 얼마나 편한가.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 혁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혁신은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감시의 혁신이고 통제의 혁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신용카드나 삼성페이, 계좌이체도 다 디지털 거래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의 디지털 거래는 시중은행이라는 장부를 거치지만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집니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돈에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에 꼬리표를 붙일 수 있고 조건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에 있는 5만 원권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쓸 건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돈으로 쌀을 사든 술을 마시든 자녀 용돈을 주든 심지어 나쁜 짓을 하든 돈 그 자체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의 익명성이고 그게 곧 경제적 자유입니다. 하지만 CBDC는 다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돈에 코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쌀을 사는 데만 쓸 수 있음. 이 돈은 서울 지역 내에서만 결제 가능함. 이 돈은 술 구매 불가. 자,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건 돈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쿠폰입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이 하루아침에 정부가 허락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식권이나 상품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 같습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미 이 기술의 모의 실험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실행되는 미래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현금을 없애려고 할까요? 단순히 지폐 발행 비용을 아끼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목적은 완벽한 세금 징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을 팔아서 현금을 받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현찰로 드리면 국세청은 모릅니다. 하지만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CBDC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밥값을 n분의 1에서 보내는 만원, 자녀에게 주는 코 묻은 용돈, 중고거래로 받은 5천원까지 국가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그 말은 곧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모든 숨쉬는 행위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들도 나중에는 소득으로 잡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여러분의 사생활은 발가벗겨지고 지갑은 유리지갑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공용지갑이 되는 겁니다. 탈세는 범죄지만 절세조차 불가능한 세상. 그게 바로 현금 없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강제로 뺏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질 겁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10만 원을 줍니다.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10% 깎아줍니다. 재난지원금은 오직 디지털 화폐로만 지급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 공짜 돈에 눈이 멀어 스스로 족쇄를 찰 겁니다. 와, 편하다. 혜택도 주네? 하면서 너도 나도 앱을 깔겠죠. 그렇게 전 국민의 90%가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순간 덫은 작동합니다.
제가 가장 경악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돈의 유통기한입니다. 정제가 어렵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안 쓰고 저축만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도이지 않아 미치겠죠. 지금은 금리를 내리거나 지원금을 뿌려서 제발 좀 써달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CBDC 세상에서는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 지급된 월급은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축? 못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꿈도 못 꿉니다. 강제로 써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돈이 사라지니까요.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점잖은 말로 포장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실현입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자녀 학자금을 위해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을 시스템이 강제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차등 적용입니다. 정부가 보기에 착한 시민과 나쁜 시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달에 고기를 너무 많이 사 먹었다면 정육점에서 결제가 차단될 겁니다. 뷔어는 이번 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여 육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백신 패스 기억나십니까? 식당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어야 했던 그 시절.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QR코드를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제가 안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CCTV에 얼굴이 찍혔다고 칩시다. 다음날 아침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가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래도 나는 떳떳하니까 상관없어, 현금 없는 게 편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편리함은 여러분의 목에 채워진 개목걸이입니다. 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 당기면 여러분은 끌려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안전하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은행은 내 돈을 돌려준다? 틀렸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는 순간 그 돈은 은행에 빌려준 돈이 되어버립니다. 즉, 은행이 망하면 여러분은 돈을 맡긴 주인이 아니라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수많은 채권자 중 한 명이 될 뿐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인플레이션이 와서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 하는 시대가 오면 그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껌값도 안 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그깟 보장 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베일인 제도라는 걸 아십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단어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세금으로 은행을 살려줬습니다. 이걸 베일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이 합의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세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의 돈을 삭감해서 은행 빚을 갚는 데 씁니다. 이게 베일인입니다. 합법적인 도둑질입니다. 현금이 있는 세상이라면 은행이 불안할 때 달려가서 돈을 뽑아오면 됩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하지만 현금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뱅크런도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클릭 한 번으로 인출 한도를 0원으로 만들거나 서버를 점검 중이라며 접속을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돈이 눈앞에 화면에는 찍혀 있는데 단 1원도 꺼냈을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디지털 감옥입니다. 갇힌 건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인 돈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공포에 질려 계신가요? 아니면 설마 한국이 그러겠어? 하며 애써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판단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키프로스. 그 나라 국민들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좌는 동결됐고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친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매뉴얼 3단계를 공개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방공호 구축입니다. 첫 번째, 현금을 인출하여 비밀금고를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으십시오. 최소한 여러분 가족이 3개월에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반드시 5만 원권 현찰로 집에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대여금고? 안 됩니다. 은행 문 닫으면 거기도 못 들어갑니다. 집안 깊숙한 곳, 나만 아는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현금 결제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되뇌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자유를 지키는 중이다. 여러분이 현금을 쓸 때마다 정부의 감시망에
추적 불가라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 구멍들이 모여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적 불가능한 실물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주식, 채권, ETF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기가 끊기거나 전산이 마비되면 0입니다. 그냥 데이터 쪼가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실물금과 실물은입니다. KRX 금시장, 증권사 계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사십시오. 전쟁이 나도 국가가 부도나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통하는 유일한 화폐는 금과 은뿐입니다. 특히 은을 주목하십시오. 정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와서 물물 교환을 해야 할 때 금은 단위가 너무 큽니다. 쌀 한 포대 사자고 금 한 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은입니다. 소액 거래를 위해 실물 은화를 반드시 모으십시오.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이 절대화폐로 바꿔두십시오. 이것만이 시스템 붕괴 시 여러분을 지켜줄 동화줄입니다. 세 번째, 콜드 월렛으로 디지털 망명을 준비하십시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030, 40대 분들은 필수입니다. 비트코인을 투기 수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정부가 압수할 수 없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두면 안 됩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도 결국 정부 통제를 받습니다. 계좌 동결되면 끝입니다. 레저나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 즉 콜드 월렛을 사서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그 안에 넣으십시오. 인터넷 연결 없이 USB처럼 생긴 그 작은 기계 안에 여러분의 재산을 담는 겁니다. 나라를 떠나야 할 때 무거운 금괴를 잔뜩 들고 비행기를 탈 수는 없지만 콜드 월렛은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다시 자산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디지털 망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로운 시기에는 보험이 돈 낭비처럼 보입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죠? 하지만 사고가 터지는 순간 보험 없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경제적 생명보험을 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순응할 겁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CBDC 지갑을 설치하고 소비 기한에 맞춰 허겁지겁 돈을 쓰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며 고분고분한 양처럼 살겠죠. 하지만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권력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건 바로 그 순한 양들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한 장,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은화 하나가 훗날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노리는 모든 위협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시끄럽게 경고 사이렌을 울릴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안하지만 함께 준비하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